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비상식적인 투자 사례와 분식 회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포스코에 대한 회계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지난 6년간 204건이나 발생해 7명이 숨졌는데 원전과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포항시가 수백억을 들인 냉천과 곡강천 하천 정비 사업이 태풍 콩레이로 만신창이로 변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해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가 여러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유령 회사를 인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투자 사례가 여러 드러나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포스코에 대해 회계 감리를 공식화했고 국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정의당 최혜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포스코의 비상식적인 투자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지난 2011년 영국의 유령 회사로 자본과 매출이 전혀 없는 EPC 에쿼티스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에콰도르의 산토스 CMI를 800억 원에 인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인수금 800억 원에 더해 유상증자 등으로 모두 2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EPC는 0원에 산토스는 고작 60억 원의 원래 주인에게 되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회계 분식이나 비자금 조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포스코에 대한 회계 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감리를 포함해서 손상 처리 부분, 회계 처리 문제, 혹시 배임이 있었는지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은 포스코가 이런 지적에 대해 그동안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만 해왔다며 포스코의 재무 책임자인 전중선 가치경영센터장을 증인으로 세워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이 보시기에도 이게 조작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관련 임원들의 사인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 센터장이 무책임한 답변을 이어가자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CFO가 그 부분에서 판단이 없다고 그러시면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똑같은 경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더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종감 때 최고 경영자를 부른 것으로 우리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 10년간 포스코는 숱한 기업 합병과 매각 과정 등으로 급격히 부실화하면서 7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25만 원대로 떨어져 기업 가치가 70% 가까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 폐기물을 해상 운반하면서 방사선 환경 조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5년 한울 원전 등 15개 원전 인근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 분석한 뒤 방패물을 운반하면서 주요 핵종 14개 가운데 코발트와 세슘 등 3개 핵종만을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은 삼중수소 등은 11개 주요 핵종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상 방사능 오염 여부 검증을 위해 제3의 입회자나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아 검사 규정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거나 열악한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년간 산업재해 사고 중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가 한수원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 사고는 204건에 이릅니다. 이 중 한수원 정규직 직원의 산업재해는 17건에 불과한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187건으로 한수원 직원 사고의 11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7명으로 사망자 모두 한수원의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수원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의 산업재해 발생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작업을 하는 부서라든지 협력업체는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한수원은 이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연대에서는 직고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송혜경 의원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선 한수원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가운데 한수원은 최근 청소와 시설 관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자회사 방식을 추진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영덕군의 태풍 콩레이 피해액이 17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오늘부터 닷새간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정밀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도로와 하천, 어항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율은 90%를 넘어섰지만 이재민 76명은 아직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된 영덕 태풍 피해 성금 모금액은 지금까지 12억여 원으로 영덕군은 피해 주민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의 정부 재해구호금을 예비비로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하천 정비를 하면서 홍수 예방보다는 꾸미는 데 치중해 수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포항 냉천 고양해강 정비 사업 현장은 이번 태풍에 또다시 파헤쳐져 수십억 원의 세금을 물살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남쪽 5천억을 관통해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냉천은 25호 태풍 콩레이의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인 8.2km 고양해강 정비 사업.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곳곳에 생채기를 드러냈습니다. 황토물을 일으키며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실어 나르는 자갈은 수십억 원의 세금입니다. 2년 전 태풍 차바와 피해는 판박이. 차바 피해 복구에 포항시는 공기 연장과 함께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비로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시간과 예산을 2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자갈밭을 목격한 시민들의 마음은 쓰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떠내려가겠지요. 이거 예를 들어 공사 시작할 때부터 떠내려가고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이거 한 해 한 번씩 이러면 낭비잖아요. 포항 북쪽 흥해읍 곡강천에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하천 정비를 했지만 태풍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야구장 인조 잔디는 1년 만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됐습니다. 홍수에 약한 시설인지 뻔히 알면서도 인조 잔디를 시공한 겁니다. 복구 공사는 피해 방지가 우선입니다. 이번 보수 공사를 할 때 좀 더 강한 공법으로 해서 원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포항과는 달리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하천 피해가 없었습니다. 형산강 중류인 경주 서천에는 갈대나 나뭇가지 등 부유물만 치웠습니다. 서천 둔치에는 가로등과 벤치 외에 물 흐름을 방해할 시설이 없어 태풍이 지나고 하루나 이틀 후에는 본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경주시는 둔치에 그라운드 골프장과 바닥 분수를 설치할 계획인데 미관보다는 물 흐름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시설들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주 소규모로 꼭 필요한 시설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과 달리 지방 하천은 단체장에게 위임되다 보니 수해에 약한 시설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시구마다 자기들 고집대로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이제 보라든지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이제 하고 또 시군에 다 이임돼 있다 보니까. 수해를 확인하고도 냉천에는 물살에 약한 보도블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소홀히 한 거칠의 하천 정비가 수해를 부르고 세금을 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도의회가 하민석 포항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11대 들어 첫 인사검증회의를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 등 도의원 12명은 후보자가 낸 직무수행 계획 등을 토대로 공공의료의 역할과 적자 경영 개선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검증회의에서는 가족의 재산 공개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 경북대 총장 재임 시절의 리더십 부재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인사검증 결과를 토대로 내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경북도에 전달합니다.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경북에서도 167곳의 유치원이 각종 비리로 적발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 운영 자금이 원장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곳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적발된 원장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유치원 운영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해왔습니다. 구미의 한 유치원은 원장 업무 추진비 항목을 만들어 2,500만 원을 지급했고 포항과 경산의 유치원은 원장 개인의 휴대전화 요금, 유류비, 심지어 자동차세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결제했습니다. 직원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부당 지급한 유치원도 적발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유치원을 보수하면서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인력 채용 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명목으로 최대 1억 원이 넘는 돈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냈지만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누리과정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거고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메뉴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 34곳, 포항 24곳 순이었으며 영주와 상주가 각각 6곳, 안동은 3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구미는 지난 3년간 감사에서 전체 사립 유치원의 80%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가 2013년 이후 5년 만에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15명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북도청에서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국감을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보고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중앙선 안동 영천 간 복선 전철 등 열악한 SOC와 대구 통합공항 이전, 흥해 특별재생 등의 지원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5일은 행정안전위원회가 도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을 함께 감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내일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따가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와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내일은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이 되면 울릉도 17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겠고 오후가 되면서 동해 중부해상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한 차례 가을비가 땅을 적시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20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울진군의 부서별로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네팔 둘리켈시와의 우호교류 협약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9일 포항 영일대에서는 제9회 독도문화 대축제가 열리고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국제음악제를 개최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